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마케팅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의 한 종류인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개요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광고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의 하나의 종류로서,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기존 전통적인 마케팅과 어떤 차이점,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의 어떤 장점, 타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온라인 마케팅과 차별화되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한 2020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집에서 활동을 하고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회사 생활이라든지 상품 구매를 하는 행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사무실에서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 그리고 물건을 판매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들이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 행사나 또는 마케팅 일정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이런 어떤 과거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투명한 미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마케팅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서 나의 비즈니스나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마케팅이란 이제 어떤 웹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어떤 채널을 통해서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잠재적인 고객,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또는 미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잠재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채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어떤 채널 자체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텍스트 기반의 글을 만든다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비디오 등을 만들어서 그 어떤 컨텐츠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들을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이나 수요층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어떤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업무도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도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뭐 TV나 신문 또는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의 판촉 활동들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어떤 특정 하나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여러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여러 채널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중에 하나는 이메일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식이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상품의 광고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이메일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저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런 페이스북 마케팅의 한 카테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과거에는 또 여러 인기 있었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채널들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이라든지 검색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서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노출되는 여러 가지 뭐 키워드나 검색 광고 등을 검색 엔진 광고나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비디오나 컨텐츠 마케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상품과 브랜드를 노출하는 거죠. 그런 어떤 컨텐츠나 비디오 마케팅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나 또는 뭐 개인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다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마케팅에만 전념해서 집중해서 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들이나 회사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하고 어떤 시간과 비용을 지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좀 더 저렴한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뭐 과거에 TV나 아니면 TV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신문의 매체, 뭐 잡지나 이런 매체의 그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방금 출시한 뭐 중소규모의 새로운 브랜드, 상품, 그리고 온라인의 서비스를 하는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뭐 오프라인 마케팅과 다르게 정말 소액으로도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브랜드들은 특히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또는 그런 어떤 광고를 하는 쪽에서 좀 더 노력을 발품을 많이 판다든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한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무료와 같은 비용으로도 광고를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도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말 뭐 몇만 원 단위로도 광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퍼포먼스 측정과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의 마케팅 수단들, 뭐 TV라든지 신문,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매체, 잡지 같은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는 뭐 판매 부수라든지 또는 뭐 시청률 등등의 지표를 통해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를 측정을 하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세부적인 분석과 측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마케팅을 한다, 또는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한다,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여러 분석 툴을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는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툴이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했다. 그럴 때 그 키워드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이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웹페이지를 방문을 했는지, 또는 뭐 그 어떤 정보를 검색을 했는지, 이런 어떤 상세한,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출을 했을 때,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뭐 방문 그 객수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나의 웹페이지나 나의 페이지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측정을 한다든지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령대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데이터화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측정이 가능하고, 또 광고를 할 때 타겟을 정해서 뭐 연령대나 지역이라든지 어떤 타겟층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효과를 높게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좋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퍼포먼스 측정을 통해서 더욱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높은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또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 마케팅 방법, 뭐 매체, TV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도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노출할 수 있다. 브랜드라든지 서비스를 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 마케팅을 한다, 광고를 한다고 할 때도 어떤 그 설정을 통해서 며칠, 뭐 일주일 또는 뭐 며칠 동안이라든지 그 시간을 지정을 해서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어떤 타겟층에 그 어떤 상품과 서비스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효과를 장기적 노출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함으로써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재 고객의 도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어떤 사람 또는 특정 타겟층이 아닌 뭐 어떤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관심사를 지정을 해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에는 이 서비스와 브랜드를 어떤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미래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잠재 고객들을 지정을 해서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직접적인 홍보나 마케팅뿐만 아니고 요즘은 관심 있는 컨텐츠, 예를 들면 글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어떤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호감을 높인다든지 그럼으로써 그 상품의 잠재적인 고객,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가 그런 어떤 잠재 고객을 만드는데 좋은 어떤 마케팅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라는 또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타겟 광고, 타겟 고객에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 타겟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광고에 노출돼서 광고를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노출을 하면서 어떤 그 브랜드나 상품과 고객 사이에 관계가 구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은 이제 그 브랜드를 이제 어떤 각인을 하게 됨으로써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 뭐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함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어떤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오프라인 마케팅 자체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만 집중을 해서 상품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내가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뭐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에서 셀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온라인 마케팅 또는 디지털 마케팅이 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집행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짧게는 광고비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또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형성된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또 어떤 그 잠재적인 고객이라든지 사용자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 형성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신중한 또 여러 가지 또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격이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뭐 소프트웨어, 뭐 요즘에 클라우드로 많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뭐 IT 기술과 관련된 비즈니스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뭐 오프라인에서 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카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요즘은 사업의 규모나 비즈니스 자체의 어떤 속성과는 상관없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종 업계 아니면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즈니스에 따라서 좀 더 그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을 높이냐 낮추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활동의 범위를 뭐 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둘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거의 필수적인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뭐 페이스북 또는 뭐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식당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카페를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카페와 식당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컨텐츠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러면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배정돼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체들에 있어서도 마케팅 예산이라는 부분, 그 예산이 마케팅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마케팅을 할 때, 집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인데요. 마케팅을 뭐 초기에 한다고 했을 때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고 구축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어떤 규모의 조직이라든지 자영업자 분들 또는 뭐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든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뭐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제 비용 대비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이,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어떤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목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주로 타겟하는 곳이 어디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그 비즈니스인지 또는 온라인에 좀 더 치중돼야 되는 비즈니스인지, 그런 어떤 타겟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매가 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뭐 액세서리 판매업을 주로 하신다. 근데 이제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의 어떤 그 판매 비중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에 이제 점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비중을 온라인으로 옮겨간다. 이럴 경우에는 타겟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뭐 검색 엔진, 그 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더 많이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 식당이나 또는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가 위치한 그 지역 뭐 시라든지 구 정도의 반경에서 주로 고객들이 머물러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물건을 배송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전국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나 또는 포털 사이트, 뭐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는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적인 고객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뭐 물건 판매를 로컬 국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내가 글로벌하게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글로벌적인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또 포털 채널을 선택을 하셔서 온라인 마케팅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자에 대한 기대 변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뭐 직접적인 상품 홍보나 광고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소비자나 그 어떤 사용자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직접적인 어떤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뭔가 유익한 컨텐츠 또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소비자나 이용자의 어떤 성향, 아니면 뭐 세대의 특성, 그리고 기대치 등등의 트렌드 등을 이해를 하셔서 그에 맞춰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뭐 소셜 네트워크나 뭐 유튜브나 뭐 포털 같은 채널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어떠한 채널을 선택하는지 등등의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한번 페이스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지금 뭐 대부분의 한국 분들도 대부분 페이스북의 계정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미 익숙한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 그 어떤 그 창립자의 스토리, 그리고 창업자가 어떻게 이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도 뭐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사용자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약 2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남한 기준으로 한 5천만 명 인구라고 하고요. 미국이 인구가 한 3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아니면 한국, 그리고 뭐 일본, 아시아 아니면 뭐 저기 유럽 쪽 다 포함해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명 중에 한 사람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해서 월로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가 한 27억 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억 명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도 보고 사람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페이스북이라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27억 명의 어떤 사용자에게 상품을 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노출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북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페이스북 for 비즈니스라는 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for 비즈니스는 이제 어떤 마케팅, 홍보를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매달 한 27억 명의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으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또 놀라운 정보 중에 하나가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한 1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월로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가 한 27억 명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홍보를 하는 사례들에서 한번 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바로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뭐 이런 어떤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 기능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글이라든지 비디오를 올리는 그런 간접적인 마케팅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고 빠르게 뭔가 반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요. 그 광고를 하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후 시간에 광고를 집행을 하고 광고를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광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당연히
페이스북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 계정으로서 광고 관리자로 이렇게 페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광고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드는데, 광고를 만들기 선택을 하면 광고는 여러 가지 어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가 캠페인, 그리고 그 밑에 광고 세트, 그리고 밑에 광고 소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광고를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광고가 이제 설정이 되고 광고가 시작이 되면 그 광고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사람들이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또는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등 전체적인 정보들에 대한 광고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4단계가 광고의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흐름,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세팅을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해본 내용들을 캡처를 한 화면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facebook.com으로 들어가서 가입하기를 한 다음에 요구하는 정보들, 뭐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페이스북,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피드 정보들만 주로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이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 관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 센터도 있는데요.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광고 관리자를 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관리자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광고 관리자 페이지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모든 광고들을 이제 관리하고 뭐 만들고 확인을 하고 이런 그 관리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만들겠다 한다면은 이렇게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광고라는 것은 페이스북에서 광고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상위의 광고의 카테고리는 캠페인, 그리고 그 중간 카테고리는 광고 세트,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레벨이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설정하고 다음에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광고를 설정하는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광고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캠페인을 만들고 이제 단계별로 광고 세트 광고를 만들어 간다 라고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제 새 캠페인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캠페인 목표 선택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고를 만들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뭐 새 캠페인에 밑에 보면은 새 광고 세트가 있고 밑에 새 광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캠페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캠페인 이름도 쓰고 카테고리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고를 일단 만들면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다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제 광고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가 뭐 상태가 어떤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진행한 광고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24시간이 걸리고 24시간 이후에 이제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뭐 친구들과 글도 쓰고 아니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만든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폰서더라고 뜨는 삽입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바로 광고로 올라오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는 나의 친구들과 어떤 주고받은 그런 컨텐츠들이 뜨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이 끼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만들고 집행을 하신다면은 사용자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스폰서드라고 뜬 광고들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은 이제 보통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그 마케팅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셜 네트워크인 뭐 다른 인스타나 트위터나 또는 뭐 여러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또는 뭐 여러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시는데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페이스북이 바로 가장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케팅의 장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 광고의 장점은 어떤 나의 상품, 서비스, 브랜드를 이렇게 알리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을 지정을 해서 광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연령대 아니면 사는 지역 또는 어떤 성향 등 그런 어떤 내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정을 해서 타겟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홈페이지 쪽으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냥 어떤 타겟 없이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의 어떤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장점은 바로 광고를 노출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광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페이스북에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 뉴스피드라고 해서 정보들이 쭉 올라오는데요. 그런 정보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가 보통 보고 즐기는 컨텐츠 사이사이에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과 올리는 컨텐츠 한 5개나 6개 사이에 한 개씩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형태로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이것이 광고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여러 원피드 새로운 어떤 정보 중에 하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거죠. 광고도 일종의 하나의 컨텐츠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광고를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광고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이 컨텐츠나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알고 싶어서 클릭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 광고의 효과로 이어서 높은 어떤 그 지출 대비로 높은 광고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큰 거부감 없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또 장점은 단순히 뭐 텍스트 어떤 뭐 이미지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슬라이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사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매체, 뭐 광고나 잡지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좀 뭔가 천편일률적이고 좀 더 이제 지루한 형태가 아니고 뭐 비디오라든지 또 다른 어떤 플래시 형태의 광고나 어떤 컨텐츠를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이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상품이나 브랜드 서비스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에도 사람들이 댓글이나 좋아요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살펴보고
개선을 해서 보완하면은 광고의 반응을 보면서 그 광고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광고 중에 하나가 무슨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하는 그런 어떤 뭐 모기지 회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어떤 뭐 돈을 빌려주는 광고였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말 이율이 낮다라는 그런 어떤 광고 문구로 홍보를 했는데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보단 오히려 더 안 좋은 그 어떤 반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현실성 없는 낮은 그 금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광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어떤 그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응을 보고 너무 과한 정보라든지 또는 현실성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해서 좀 더 이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식으로 즉각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그 어떤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을 해서 그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은 페이스북 마케팅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페이스북 마케팅의 어떤 상위 개념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또는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어떤 채널로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페이스북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전반적인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이 이제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뭐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이제 집행을 한다.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세워야 되는 전반적인 큰 그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수립하고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